첫 번째는 우리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입니다. 신경계에서는 뉴런에 대한 내용도 알아둬야 됐고요. 이 뉴런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들이 하나의 뉴런인 거죠. 영상 보고 아침에 알람 소리가 들리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무서운 영화를 보면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야구 선수는 날아오는 공을 보고 배트를 휘두른다. 이는 우리 몸이 감각기관을 통해 자극을 받아들여 전달하고 이 자극에 대해 뇌에서 판단한 후 운동기관으로 신호를 보내 반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며 판단하여 반응하게 하는 체계를 신경계라고 한다.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는 자극에 대해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하며 말초신경계는 감각기관과 반응기관을 중추신경계와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눈, 코, 귀, 혀, 피부와 같은 감각기관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는 말초신경계의 감각신경을 통해 중추신경계의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여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가 운동신경을 통해 반응기관으로 전달되어 적절한 반응이 일어난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 우리 몸에서 자극을 빠르게 전달하고 판단해서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신호를 보내는 일도 하는 거고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타나 있는데 중추신경계에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뇌, 그리고 우리 척추 속에 있는 척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손끝과 우리 온몸에 분포가 되어 있는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신호를 보내는 기능까지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와 연결해주는, 그리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때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면 운동신경계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에서 보내는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뇌의 구조들입니다. 대뇌와 중간뇌, 간뇌, 소뇌가 있죠. 대뇌는 대부분의 감각, 운동, 기억, 추리, 감정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한다면 간뇌는 체온을 비롯한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뇌는 눈과 연결이 되어 있어 통공과 홍채의 변화를 조절해주고, 소뇌는 근육 운동을 조절해서 몸의 균형까지 유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연수와 척수는 심장박동과 호흡 운동을 고려해주고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사를 해주는 중추 역할을 해주지요. 뉴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게요.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와 있는 뉴런의 구조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뉴런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각, 연합,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런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이 부분 줄로 그으면서 설명했죠.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였고요. 하나의 뉴런에서의 자극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의 순서로 전달이 되는 점, 방향도 꼭 알아두세요. 감각 뉴런에서 연합 뉴런으로, 그리고 연합 뉴런에서 운동 뉴런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운동 뉴런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신경계 기능과 관련지어 설명하자고 하네요. 운동 뉴런은 중추신경계의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운동 뉴런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살펴보고요. 반응의 종류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공이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오면 눈이 저절로 감기게 돼요. 이것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갑자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 컵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나 날아오는 공에 머리를 대는 행동, 장미꽃을 만지려고 하는 행동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극이 대뇌에 전달되어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면 뜨거운 물체에 닿거나 뾰족한 물건에 찔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떼는 행동이나 물체가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올 때 눈이 저절로 감기는 행동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의식적 반응과 달리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은 자극에 따라 반응 경로가 살짝 차이가 있나 보네요. 나와 있는 실험은 무릎 반사 실험, 선생님이 보여줬죠. 과연 쳤을 때 손을 드는 게 빠를지 다리가 먼저 올라올지, 실제로 결과는 다리가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이걸 우린 의식적인 반응과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누는데,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판단을 하는 것,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하죠. 뜨거울 때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으면 우리가 몸을 움츠리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의 경로 꼭 알아두시고요. 무조건 반사가 왜 있어야 되냐?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여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오늘 꼭 주의 깊게 보도록 하세요. 수행평가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고요. 호르몬이 몸의 기능 조절에 관여함으로써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됨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르몬은 과연 무엇인가?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무더운 여름에는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고 추운 겨울에는 몸을 떨어 체온을 높여줍니다. 그 결과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몸속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은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은 신경과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되는데 이 호르몬의 분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겨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며
체중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티록신이 너무 적게 분비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행동이나 말이 느려지며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잘 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뿐 아니라 성장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한 거인증과 소인증,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인한 당뇨병 등도 모두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병입니다. 이렇듯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너무 많이 분비되면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거나 혈당량을 유지하는 것처럼이죠.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요. 내분비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이 되게 다양합니다. 호르몬의 특징 정말 중요합니다.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가 된 다음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하여 특정 세포에 작용을 하고요. 신경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한편 호르몬은 천천히 전달되고 지속적인 효과, 작용하는 범위가 훨씬 넓다라는 점 알아두세요. 호르몬과 신경이 작용하는 과정인데 혈관을 타고 가서 혈액에 따라서 지금 세포에 가는 거라면 뉴런을 따라 지금 신호 방향에서 지금 신경을 보내주는 거죠. 호르몬의 경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 체온이 변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냐. 자, 더울 때 먼저 볼게요. 정상 체온에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 감각기관들이 온도가 높음을 느꼈죠. 체온이 높아졌어요. 고온이 자극이 되면 뇌에서 느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된대요. 얇은 이 혈관보다 넓은 혈관에서 증발되기가 훨씬 편하겠죠. 땀 분비량이 늘어나서 피부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 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신경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고요. 만약 추울 때 체온은 어떻게 바뀌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내가 저온을 느끼게 되고 뇌에서의 신경은 혈관을 다시 수축하라고 해요. 왜? 밖으로 증발되는 열을 줄여야 되기 때문이죠. 근육을 떨리게 해가지고 몸속의 열 발생량이 증가를 시키게 되고요. 만약에 또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티록신은 세포의 호흡을 촉진하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에너지를 만들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배울 항상성에 대한 내용은요. 혈당량을 조절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혈당량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 당은 포도당의 양을 말하고 있어요. 혈당량 조절 과정에서 이자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인슐린 많이 들어봤죠? 자, 혈당량이 증가하면 이자에서는 인슐린이 간과 세포에 작용을 하고 세포는 포도당을 흡수를 하고요.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그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을 합니다. 혈당량이 감소해서 정상 혈당량까지 유지를 하는 거죠. 만약에 혈당량이 감소했을 때, 즉 이건 배가 고플 때고 혈당량이 증가한 건 밥 먹었을 때.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했죠. 여기서는 글루카곤이겠죠.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을 해서 글리코젠으로 있었던 걔네들을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보내주고 혈당량이 증가, 결국 정상 혈당량을 유지하는 것까지. 그림 나와 있는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호르몬이 적당히 분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너무 적게 분비가 되면은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대요. 뭐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혈당이 너무 높아지는 거고,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가는 병이죠. 당뇨병을 비롯해서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찾으면 되게 많아요. 당뇨, 거인, 우리 그때 다 본 거죠. 소인증, 갑상샘, 기능 항진증, 기능 저하증까지. 그리고 성조숙증. 선생님 이거 보면서 다 설명했습니다. 호르몬에 대한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호르몬 항상성. 점심 먹었을 때, 축구했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혈당량의 변화와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잘 봤죠?